연가시는 드디어 지상으로 진출했다. 운 없는 모기는 사막 위의 밥이 되었지만 모기 속의 연가시는 다시 새로운 숙주의 몸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사마귀의 장 속에서 자리를 잡고 성장한다. 또다시 반복되는 고도의 숙주 조종. 연가시가 원하는 때, 연가시가 원하는 곳으로 사마귀는 움직인다. 연가시는 사마귀의 행동을 조종해서 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긴 몸을 숙주의 뱃속에 숨겨놓는 일도 대단하지만 숙주를 조종해 물속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욱 놀랍다. 사마귀의 투신 자살은 기생충의 숙주 조종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다. 연가시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일까? It's producing its own neurotransmitters to manipulate this host, but it's also changing the gene expression within the cricket to actually upregulate several of its neurotransmitters so that, again, at the end result is that the parasite is being carried to water. Ultimately, that's the real reason, I think, why so many parasites tend to manipulate their host just to increase their odds of getting to the next life cycle stage. 2012년 여름, 연가시를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 연가시가 개봉됐다. 관객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과연 연가시가 사람의 몸속에 기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It can be very shocking for people when they accidentally ingest one of these worms to, at the end of the day, look in the toilet and see one of these very long worms within the toilet. People can be very alarmed. But true parasitism does not exist within hairworms. 전혀 다른 세상으로 삶의 무대를 옮기는 일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연가시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생충에게 그 과정은 목숨을 건 모험이다. 새로운 삶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살아남아 계속 존재하기 위해 기생충들은 기가 막힌 숙주 조종의 기술을 개발했다. 숙주 조종은 기생충의 삶을 효과적이고 풍요롭게 만드는 최고의 전략이다. 생태계는 어긋난 퍼즐일 수도 있다. 때때로 자연은 우리에게 짝이 안 맞는 조각을 던져주기도 한다. 하지만 완성된 그림을 보면 자연의 질서는 언제나 정확하다. 맞지 않는 조각을 메꿔주는 건 아마도 기생충일 수도 있을 것이다. 높은 산과 깊은 계곡, 드넓은 숲과 사막이 공존하는 미국 남서부 지역은 환경 보존이 잘 되어 있기로 유명한 곳이다. 넓은 면적과 해안지대부터 건조한 사막까지 폭넓은 기후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곳에서 평범하지 않은 개구리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이 개구리들에게는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콜로라도 대학 생물학과의 야외 사육장은 좀 특이하다. 줄지어 늘어선 검은 통들 안에는 근처 늪지대에서 채집해온 올챙이와 개구리 알들이 가득 담겨 있다.
사육장에서 부화된 알들은 연구실에서 올챙이 시절을 보내고 개구리로 성장한다. 피터 존슨 교수는 이곳에서 양서류의 질병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Extra limbs to missing limbs. I've seen frogs with missing eyes, frogs with strange abnormal skin webbings that prevent them from swimming normally, malformed digits, completely suppressed development of different structures. 기형 개구리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학자들은 제일 먼저 환경 오염을 주목했다. 그러나 곧 이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형 개구리들을 해부해 혈액과 내장을 샅샅이 뒤진 결과 그들의 몸에서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바로 리베이로이아 온다트레라는 이름의 흡충, 바로 기생충이었다. Riberoia ondatre, it's a flatworm, also known as a trematode or a fluke. It can cause a wide range of different types of malformations in amphibians. 리베이로이아는 곧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충이 되었다. 그들은 어떻게 제 몸보다 수천 배 거대한 개구리들의 다리의 개수를 느리고 줄이고 뒤틀리게 만들 수 있었을까? 답은 바로 리베이로이아 온다트레의 복잡하고 독특한 한사리에 있었다. 새의 배설물 속에 들어있던 리베이로이아의 알은 물속에서 부화하여 달팽이 몸 안으로 들어간다. 유충은 달팽이의 생식기관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서 엄청난 숫자로 증식한다. 몇 단계를 성장해 운동성을 갖게 된 이 유충은 이제 달팽이의 몸을 빠져나오고 어두운 밤 물속에서 두 번째 중간 숙주를 찾아다닌다. 그것은 바로 올챙이다. 올챙이 뒷부분을 파고 들어간 유충은 꼬리를 떼어내고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구리의 기형을 유발하는 특수한 물질을 분비한다. 중요한 것은 다리다. 올챙이일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개구리로 변태하면서 기생충이 가져다준 갖가지 기형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리베이로이아 온다트레가 이처럼 복잡한 단계를 거치며 개구리의 몸을 바꿔 놓으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다리가 기형인 개구리들은 행동이 느리다. 굼뜬 개구리는 새에게 잡아먹힐 가능성이 높다. 개구리의 죽음은 리베이로이아에게는 새로운 삶의 신호다. 이들은 현재 숙주인 개구리를 천적에게 갖다 바쳐 다음 숙주로 옮겨가려는 것이다. Most of the time, frogs and snails are going to be within a single pond. But if you can get into that bird, right, now suddenly you've got this highway system that can transport you all over the place. Birds will fly hundreds, if not thousands of kilometers, and you can move all across the landscape. So that's a really big advantage. Perhaps as much as 50% of all species on Earth are parasitic at some point in their life cycle. If you live on or inside another species, you can feed directly on that other species. You don't have to worry as much about things like temperature.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chasing after your prey. You don't have to worry as much about finding mates to reproduce with. They're going to be on that host as well. 살아남는다는 것은 한 개체의 생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화적으로 산다는 것은 번식을 통해 유전자를 후대에 물려주는 일이다. 외부의 변화에 대한 걱정이나 사냥이나 짝짓기의 수고가 없는 기생충의 삶은 진화상으로는 분명 앞서 나간 그런 삶일 것이다.